5-2번. 자, 5-2번부터 볼게. 연습 5-2번. 자, fx는 x세제곱 a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ax에 대하여, 자,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여기 위에 점 t, ft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y절편, 얘를 gt라고 잡겠다 이거네,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gt라고 잡았을 때 gt가 열린 구간 0에서 5까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죠. 자, 얘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보자. 일단 임의의 점 t, ft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y절편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y절편을 우리가 실제로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다시 t, ft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했을 때 직선 L은 y는 f't에 x-t 플러스 ft까지 써줄 수 있겠지? 근데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ax까지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x라고 하는 건 3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a까지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한 이 직선 L의 방정식에다 대입하기로 하자. 맞니?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면, 자, y라고 하는 방정식은 f't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거 써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t 플러스 a까지 써주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조금 기니까 일단 ft라 쓸게.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ft라고 써줄 수 있어. 여기까지. 근데 그게 y절편인 거니까 x자리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gt라고 하는 건 뭐야? 실제로 x자리에 0을 대입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실제로 여기다 0을 대입했다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t만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지? 여기까지? 요거 0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전개해서 써도 될까? 마이너스 t를 전개해서 실질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2에 a 플러스 2에 t 제곱 마이너스 at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이거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ft까지가 되는 거야. ft가 얘잖아? 다시 한번 쓸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t제곱 플러스 at가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위에 주어진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더해야겠지. 이 식을 두 개를 동시에 더하면 이게 gt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두 개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2의 t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지겠지? 이게 gt가 되는 거야. 아, gt가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때야 돼? 0과 5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증가한다는 소리가 도함수가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까지는 구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g't를 구해보자. g't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이 6 t제곱 플러스 2에 a 플러스 2에 t가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도 괜찮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쓰면 t로 묶으면 뭐 2t로 묶을까? 마이너스 2t로. 잠깐만. 이렇게 마이너스 2t로 묶어보자. 마이너스 2t로 묶으면 얘가 남는 건 뭐냐면 3t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 2t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까지 남겠지. 이게 g't가 된다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0과 5 사이에서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의 근이 몇하고 몇이 되는 거야? 0하고 3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돼안돼. 이것이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도함수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도함수가 첫 번째 0과 3분의 a 플러스 2로 생겨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반대로 0과 3분의 a 플러스 2가 생겨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때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G 프라임 P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 감소, 증가, 감소하는 거야. 0과 5 사이에서 증가하는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감소, 증가, 감소가 되겠지. 근데 0과 5 사이에서 증가해야 된대. 이러면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증가 안 되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일단 요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영역이 없는 거지요. 맞아, 여기까지. 0과 5 사이에서 증가하면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증가하는 범위가 0서부터 3분의 2까지란 말이야. 맞죠, 여기까지? 그럼 5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0과 5 사이에서 증가하려면 5가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말뜻 이해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5가 더 크거나 같네. 3분의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넘겨줘서 정리하면 a 값의 범위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그 다음에 몇 번이니? a 몇 보다 커야 돼?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돼. 요거 이해되니 근데? 이해돼? 좋아. 그 다음에 유제 5-5번 볼게. 칠판 지워도 될까? 자, 5-5번 보자. 자, fx는 9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x의 세제곱에 x 플러스 4. 자, 이것의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있네, 그치? 이것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깝게 갔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우극한이지? 얘는 얼마냐면 좌극한이야. 우극한과 좌극한의 곱시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값을 찾아서 걔를 더하시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얘는 우미분 계수지, 얘는 좌미분 계수야.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절대값 함수니까 첨점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야. 자,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의 부호가 달라지지. 이거 맞지? 곱하면 h, 뭐 특정점 x에서 좌우미분 계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 맞는 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은 좌미분 계수든 우미분 계수든 부호가 같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얘는 어때? 좌, 우, 미분 계수가 서로 다르지. 맞니,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극점을 찾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극점을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특정 점에서 극값이 존재해야 하므로, 그치? 연속인 극점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나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그러면 자, 9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x 플러스 4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x 세제곱에 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근이 마이너스 4가 있고 3중근인 0이 있는 거잖아.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 거니까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네. 이렇게 가서 3중근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자, 이것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씌워주면 x축보다 작은 쪽은 접어서 올려주는 거였지.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앞에 9분의 1이 있어도 어차피 개수의 부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니까 개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극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주면 얘가 마이너스 4고 여기는 0인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얘는 가다가 접하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다른 걸 찾을 거잖아. 두 개가 다른 걸 찾는 점은 하나, 둘, 세 개쯤 되겠지, 이렇게. 요 점을 우리가 찾자 이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4일 때 하나, 0일 때 하나, 또 어딘가에 요 하나 있을 거니까 이것의 도함수가 0 되는 점만 찾자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어차피 근데 절대값을 씌워준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아도 무관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함수가 9분의 1이 붙어져 있는 거니까 9분의 1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함수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좌표를 찾자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새롭게 gx를 정의할게. gx는 9분의 1에 x 세제곱에 x 플러스 4라고 정의하고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9분의 1 곱하기 미분, 앞미분 플러스 앞미분 이렇게 쓰자. 앞미분 그 다음에 미분인 거니까 곱하기 1 되겠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분의 1에 3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라 쓸 수 있으니까 9분의 1에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나오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9분의 4에 x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얼마 돼서 나와? x에 1씩 나올 거고 플러스 얼마? 3이 돼서 나오겠지. x 플러스 3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이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좌표의 합들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0도 되는 거니까 모든 x좌표의 합은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됐어? 좋아.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5-8번. 오른쪽 그림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7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f'0에 대해서 알아보자. 0에서의 도함수가 어떠니? 0보다 크지? 이게 맞는 말이 될 거야. 두 번째, 5에서의 극한값. 5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나? 5의 함수값 여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니까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지? 이게 맞는 말이 될 거고. 3번, fx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을 거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연속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 가능성 따질 수 없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가 있는 게 맞는 거고. 네 번째, 도함수가 f'x가 0인 점. f'x가 0인 점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뭐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2개가 되는 게 맞는 말 뜻이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극대값은 존재하지만 급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극대값이지. 맞니 여기까지? 이거 극대값이야? 이거 급소값 아닌가? 맞잖아. 그치? 극대극소는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어떤 특정 점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 내 맘대로 어떻게 잡아도 돼. 그 구간들을 잡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주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극소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극소점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극소점은 극대도 존재하고 극소도 존재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5-9번도 보자. 연습 문제 5-9번. 5-9번. 자,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자. 여기 fx가 위에서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어떻게 잡을 거냐면 A점이라고 잡고 요 점은 B점이라 잡을게. B점에서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요 절편을 C라고 잡고 만나는 요 점, 나머지 한 점을 D라고 잡자. 이때 HX를 정의했어. H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FX 곱하기 GX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좋아. 이거 가지고 X는 P에서 극소다. 또 X는 P에서 극소를 갖는 거야. 이때 P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보자. 다시. 우리가 지금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잖아.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개형만 먼저 파악을 해보자. fx 곱하기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쌤이 개형만 파악을 해볼게.
확실한 건 뭐냐면 fx라는 거에다가 gx를 곱했으니까 fx가 파란색이지? 파란색에다가 파란색 함수에다가 노란색 함수를 곱한 거야. 그치? 일단 부호만 따져줄게. 부호를 따지면 어때?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괜찮니 여기까지? 어쨌든 a보다 작은 점에서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hx라고 하는 함수는 어쨌든 음수값을 가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a부터 해서 c까지도 어때? a서부터 c까지도 파란색은 음수지. 노란색은 양수야. 음수의 양수를 곱했으니 확실한 건 뭐냐면 어쨌든 함수 값들은 전부 다 음수인 값들을 가질 거라 이거지. 근데 FA도 FC도 0인 거니까 0,0은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 이 점도 지나고 이 점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지. 그리고 C점을 넘어서면 파란색과 노란색 함수 모두 다 양수야.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맞나?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1차 함수가 나와 있지. 그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의 곱이니까 미분 가능해야겠네. 그치? 이 점을 지나는데 이 뭐 a,0을 지날 텐데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첨점이 생기진 않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접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함수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생겼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극점을 P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점이 사실 P거든? 요 점이 P긴 한데 P점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잘 몰라. 왜냐면 우리 B점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B점의 위치와 P점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지. 어디 있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P점의 위치는 A부터 해서 극소점의 위치가 A부터 해서 C 사이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B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맞나 여기까지? 그럼 P가 극소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극소값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다시 hx가 fx 곱하기 gx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의 고함수는 미분, 그 다음에 앞미분 플러스 앞미분 그리고 미분까지니까 g'x는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h'b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B점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f'b에 g에 b가 돼. f에 b가 되고 g'에 b가 되겠지. 근데 f'b는 얼마야? 0이지. 그치? b에서 그 값을 가질 거니까 0 곱하기 얼마? gb 해봤자 gb 넣어봤자 어떤 양수가 되겠지. 그치? 어떤 양수인 어떤 값을 갖는다. 어차피 얘 0이고 그 다음에 fb 얼마니? 음수지. 얘는 음수야. g'b 얼마야? 함수값이니까 양수겠지? 얘 양수야. 이렇게 0에다 음수의 양수 곱했으니 h'b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h'b는 음수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0보다 작아. 그럼 B점에서의 hx란 함수의 기울기가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돼. 즉 음수란 소리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그럼 P점의 좌표는 B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므로 우리 A, B, C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보다 B가 더 당연히 큰데 P점은 B점과 C점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만 맞는 말이 된다. 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가 B와 C 사이에 있으니까 3번이 맞는 말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그 다음에 9번 했으면 19, 23만 남았네. 19번 보자. 이 칠판 지워도 되나? 그림은 지워도 돼, 그림은? 자, 이제 칠판 보자. 괜찮아?
물 먹고 올래? 아, 네. 괜찮아? 먹다 이거. 보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3차 함수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가 x가 1인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x가 1인 점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a와 b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했어. 그치? 다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도함수를 구해보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지.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일단 그 값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1은 기본적으로 0이 돼야 돼.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것을 만족하는 a, b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마치 b를 y처럼 a를 x처럼 생각하라 이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대충 뭐 직교좌표 위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절편이 마이너스 3이 직선인 거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극값은 극값인데 극소값이라고 했잖아. 그치? 극소값일 조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f'x를 다시 한번 쓰자. f'x라고 하는 건 3x제곱 플러스 2ax까지 쓸 수 있고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지. 맞나 여기까지? 근데 요거 x 자리에 이거 봐봐. 이렇게 쓸 수 있고 1을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1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2a랑 2a 3이 될 거니까 x 플러스 1 될 거니까 1로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을 실제로 넣는다 치자. 곱하면 얘는 3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x-1에 3 x 플러스 2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f'x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이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게 될 거잖아. 그럼 1에서 무슨 값을 가져? 증가하다 감소할 거니까 극대값을 갖겠지. 얘는 극대값을 갖는 그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데 극소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극소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이 있고 1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1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 증가하다, 감소하고 증가하게 될 거지. 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소값이라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두 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얘가 돼야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점이 같으면 극점을 가지진 않을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럼 극소값을 가질 조건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쓴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쓸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3이 3보다 작다 쓸 수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3보다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6보다 작다. 2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몇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점이 있을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인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지. 여기 이전까지는 그릴 수가 없고 이 다음부터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라고 좌표평면 위에 그려줄 수 있겠지. 여기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돼? 한 지워도 되나? 한쪽만 지워도 돼요. 이쪽은 지워도 될까?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네. 볼 거예요. 해줄게. 20번?
자, 그 다음에 5-20번도 볼게. 자, 상차함수 fx에 대하여 fx는 f의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킨다. 자, 개수가 모두 정수이고 개수는 정수. 모두 정수이고 f1은 5고 그 다음에 1 f'1 그리고 7일 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3차 함수야. 개수가 모두 정수인 3차 함수인데 이걸 사실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니 없니? 붙어있니? 붙어있어? 문제에서? 붙어있지. 그럼 이거 원점 대칭인 것까진 괜찮니? 원점 대칭은 괜찮아? 요 함수가 원점 대칭이야. 다시 일단 fx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f의 마이너스 x는 뭐냐면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란 말이야.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것만 살짝 이항을 하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참고로 이것이 극대값을 가져줄 거야. 문제는 극대값 물어보는 건데 그냥 fx랑 f의 마이너스 x 더하면 0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치? 더하면 0 돼야 돼.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므로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 2bx 제곱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게 0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0 돼야 돼.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할 거잖아. 그럼 b도 0이고 b도 0이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그럼 무엇만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3차식인 홀수 차수만 개수로 갖고 있는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4차 함수인데 1에 이런 뭐야? 모든 함수가 짝수, 그러니까 그 x축 대칭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x축 대칭인 함수끼리만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함수, 귀함수에 대한 설명을 쌤이 오늘 되게 해주면 좋은데 오늘 좀 진도 나갈 게 많으니까 요거 뒤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미적분 다 끝날 때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만약에 fx가 4차 함수인데 우함수였다. 그럼 이 fx는 x 4제곱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상수 c까지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괜찮나? 좋아. 여튼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자, 이 사실만 이용해서 우리가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cx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개수는 모두 정수인 거 알고 있고 두 가지 힌트를 써야겠네. f1은 5야. f1은 ax 세제곱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가 5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c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5-a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오자. 두 번째. f'x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fx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f'x는 뭐냐면 3a x제곱 플러스 c까지 쓸 수 있지. f'이 얼마인가? 3a 플러스 c잖아. 3a 플러스 c. c 대신에 뭘 써도 돼? 5-a를 써도 되는 거니까 얘는 2a 플러스 5까지 쓸 수 있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근데 얘가 몇과 몇 사이에 있나? 1과 7 사이에 있지. 맞니 유진아? 유진이 여기까지 괜찮아? 1과 7 사이에 있으므로 1, 2a 플러스 5 그리고 7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2a,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a, 1이 된다. 맞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까지 돼. 정수니까. 네, 0까지 돼. 근데 a가 0이면 최고차의 개수가 최고차항이 3차가 될 수가 없잖아. 0이 안 되므로 a가 얼마 된다? 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6 되겠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fx가 구해졌잖아? 그럼 그 값 구할 수 있겠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요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23번인가? 다 썼나요? 여기 왼쪽은 지워도 될까? 네. 좋아. 어, 24번이 23번이었나? 23번이었니? x고 원점을 지난다. 네, 그럴까? 자, 보자. 이거 되게 유도해주면 좋은데, 참. 이거 쌤이 꼭 나중에 중할 때 이거 한번 유도해줄게. 알겠어. 기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달라고 쌤한테 꼭 얘기해줘. 함수의 기후성. 일단 이거 볼게. f에 2 플러스 x랑 f에 2 마이너스 x가 같다는 뜻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그냥 뭐 증명을 하려면 좀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2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여기서 x만큼 더해. 괜찮니? 여기서 x만큼 빼. 근데 그때 함수값이 어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2에서 x만큼 더해주고 x만큼 이미 실수만큼 더하고 뺐을 때의 함수값들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x는 2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의 a 플러스 x와 f의 a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x는 a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식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온다.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4차 함수인데 x는 2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다. 이라고 했고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나와져 있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0도 지나고 f'1은 0이다. 이렇게 힌트들이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좋아. 함수를 4차 함수를 정리를 하려면 미지수를 이용해서 x의 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bx 세제곱 점점점 쓰면 미지수가 좀 많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함수를 추론을 해볼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말하는 순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잖아. 그 그래프가 생길 수 있는 개형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정리해 준 거 있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야. 여기선 기울기 0되진 않아, 맞지? 근데 2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중에서 선대칭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은 얘와 얘 하나밖에 없지. 맞니? 여기까지? 다른 그림은 다 안 되는 거야. 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둘 중에 하나인 걸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1에서 기울기가 0 돼야 돼. 2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점에서 기울기가 0 될 수 있나? 얘 안 되잖아. 그치? 얘는 안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x좌표가 2니까 1인 점은 여기가 돼서 여기서 기울기가 0 돼야 되겠지요. 맞나, 여기까지? 그럼 그림이 요게 가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값도 얼마가 돼야 되니? 이 값의 좌표는 3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다. F'이 1인 걸 이용해서 이 그림이 안 되고 요 그림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0,0을 지났을 거니까 어디 0,0이 있을 건데 여기 어딘가 0,0이 있다 생각합시다. 여기에 X좌표 0인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밑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그거는 우리 모르는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요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시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추론을 했으니 직교좌표에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0,0을 지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좌표가 현재 얼마냐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가 3인 거야. 이것이 각각 극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됐어? 좋아.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함수가 극소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자. 쌤 맘대로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를 쌤 맘대로 이렇게 A라고 잡을게. 그리고 이게 Y는 Fx 아닌가? 이게 Y는 Fx지. 떨어진 길이가 A야. 길이를 A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Fx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1과 2와 3에서 접하는 그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림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A가 된다 쓸 수 있겠지. 0,1을 지나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Y는 F의 X 플러스 A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여기서 추론할 수 있지? 접하면서 X축에 만나면, 그치? 접하면 이 점에서 접하면 X-1을 인수로 갖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X-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쓰면 F의 X 플러스 A라고 하는 함수잖아. 이런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X-1의 제곱도 X-3의 제곱도 인수로 갖고 있는 식이어야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면 우리는 A가 얼마인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fx 구하려면 A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를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근데 F0은 0이잖아.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으므로 F0 플러스 A는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9가 되겠지. F0은 0이니까 얘가 0이므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fx 플러스 a가 이 자리에 9가 될 거니까 넘겨주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fx는 x-1의 제곱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다 라고 써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써서 극대값 구할 수 있겠지. 미분해줘가지고.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자, 보자. 기본 문제 5-9번부터 쌤이 풀게. 기본 문제 5-9번이야. 근데 기본 문제 5-9번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서 가능한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지. 맞니 여기까지? 가능한 건 세 가지야. 극대와 극소가 존재할 수 있고 이거 극값이 도함수가 0된 점이 한 개 있고 도함수가 0된 점이 없을 수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와. 그러면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보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얘는 몇 개 있어? 얘는 1개 있지. 얘는 몇 개 있나? 없는 거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다 가지려면 F'X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좋아. 그 다음에 4차 함수도 생각을 해보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도함수가 0 되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다시 극값이 0 되는 점이 하나, 둘,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이렇게. 괜찮니? 얘는 몇 개 있어?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0된 점이 3개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1개 있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4차 함수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극대값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f'x의 실근의 개수가 3개면 되는 거다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극대값을 갖지 않으려면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면 되는 거야? 2개거나 1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편한 거 하나 구해서 나머지를 부정을 해줘도 되겠지. 그래서 여집합을 생각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우리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기본 5-9번이야.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제곱에 플러스 에 3ax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세 가지 개형 중에서 얘와 얘를 의미하겠지? 즉, 도함수가 f'x가 0된 점이 1개거나 0개인 거잖아. 맞니? 다시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3a인데 이것이 0 되는 것에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1개 또는 없다 이거야. 2차 함수의 근이 1개이거나 없다는 소리는 뭐가 되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런 식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그래서 이거 도함수 취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니까 합과 곱을 쓰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A 값의 범위가 몇과 몇 사이에 있는 거야? 1과 4 사이에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자. 그 값을 2개 갖는다.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fx가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극값을 2개 갖는다. 극값을 2개 갖는다. 극값을 2개를 가질 때 이때 a값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시오라고 한 거예요. 맞나 여기까지? 보면 fx가 0보다 클 때 극값이 2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f'x가 0 된 점이 뭐 나올 거잖아. 그것을 만족하는 x가 둘 다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f'x가 0이 되는 이 근이잖아, 그치? 이것의 두 근이 모두 어떤 거야? 모두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 f'x는 0이 되는 것에 두 근이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보다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면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아까 이렇게 써줄 거고 이렇게 써지겠네. 아까 1과 4 사이에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니? A가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커야겠지.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얼마야? 3분의 2의 A 플러스 2인데 그것도 0보다 크고 즉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곱신 거니까 A도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밖에 없는 거야? 4보다 커야 되겠지.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다시.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범위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선생님이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기본 문제 5-10번으로 넘어가자. 자,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이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데, 이렇게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말했네. 자, 보자. fx가 x 4제곱 4x 세제곱 2ax의 제곱인데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크게 보면. 근데 이것이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 극대값을 갖는 그림은 얘잖아. 맞니? 여기까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을 갖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이런 조건이잖아, 그치? 얘와 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조건을 먼저 구할게. 여기 A 조건, B 조건, C 조건인데 A 조건을 구해서 그것의 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것을 부정하자 이거야. 이라고 써도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극대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극대값을 가지려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라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근이 3개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것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3개가 돼야 돼. 3개.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그럼 이것의 근이 3개가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쓰면 4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a까지 쓸 수 있겠지. 맞나? 여기까지? 이것의 근이 3개가 되는 거니까 이미 0이란 근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근 2개 갖고 있으면 되겠네? 맞나? 여기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괜찮아? 자, 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근 중에 하나가 x였으면 겹치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여기까지도 이해됐나? 그러면 x자리 여기 0 넣어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4a가 0 될 거 아니야. 4a가 0이면 x도 근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x도 근을 갖고 있을 거니까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0 되면 안 돼.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a가 나올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판별식부터 써주면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어디? 미안해. 땡큐 이렇게.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것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4a가 9보다 작다. a는 4분의 9보다 작고 그리고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이것이 무슨 조건 찾았어? 우리 지금 a 조건 찾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이것의 부정은 뭐야? 나머지 조건들이 되겠지. 그 값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가 0이 되면 되겠지. 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대값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이 조건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쌤 시간 줄 테니까 5-9번하고 5-10번 지금 한번 풀어보자. 5-9번, 5-10번. 자, 6단원으로 가자. 6단원 사실은 6단원은 뭐 개념이 없어. 6단원 개념이 없고 유형만 있어. 알겠지? 유형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 배울 건 없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최대치수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연속함수면 최대값과 어떤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게 바로 최대치수 정리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디서 최대값을 갖고 어디서 최소값을 가질 건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갔나? 극값 아니면 경계값에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을까지? 값 아니면 뭐요? 경계값. 여기 값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닫힌 구간이라면 A점이나 B점이 되겠지, 그치? 좋아. 이렇게 그 값 및, 그 다음에 구간이 닫힌 구간이라면 경계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지, 나머지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 가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속한, 아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함수를 그려보지 않아도 어느 점이 최대 최소가 될지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무엇을 보고? 극값과 경계값의 어떤 좌표를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앞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무엇만 넣어보면 되는 거야? 경계값과 극값만 넣어보자 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극값은 어떻게 구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도함수가 0된 점만 집어넣자 이거지. 이거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볼게. 다시 1번 보자. 선생님 근데 오늘 유형밖에 없으면요 그냥 오늘 7단원을 나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8단원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4시 반 안 나오고요. y는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2 요것의 최대 최소 알아보자. 자, 다시 함수의 도함수 구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6에 x제곱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요게 될 거니까 2만 남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쓰면 합과 곱이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y 프라임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땡큐 이렇게. 그치?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1과 2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것의 부호가 어떻게 되니?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그래프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자, 근데 x값의 범위가 몇 과 몇 사이일 때? 0과 3 사이일 때. 0,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그치? 물론 이게 전부 다 위에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닫힌 구간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인 거니까 경계값과 급소값과 경계값 중에서 최대치수가 존재할 건데 이 그래프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넣어봐야 한다. 괜찮나 여기까지? 전부 다 넣어봐야지만 구할 수 있으므로 F0 확인, 그리고 F1 확인, F2도 확인하고 F3의 값에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지 전부 다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확인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F0은 마이너스 2고 F1은 3이고 F2는 2고 F3은 7이 나오는데 맞아 여기까지? 가장 큰 값이 얼마야? 3일 때 7 나오고 0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끝이야 그냥. 다만 우리가 나중에 좀 쉽게 확인하고 싶으면 그때 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막 대칭성에서 뭐 비율 얘기해 준 적 있나 혹시? 뭐 이제 증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고 일단 이거 간단하게만 보자.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0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얘를 근으로 갖다 치자. 근으로 갖는 함수가 있다 치자. 그럼 실질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겨져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여기서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치? 그리고 극값과 그 다음에 근사의 관계의 길이비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야. 여기가 1이라면 여기 길이비는 항상 루트 3이 된다. 괜찮나 여기까지? 3차 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존재할 건데 그 값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라고 항상 성립을 해.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있으면 똑같이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대칭의 중심이 어딘가 있다 치자. 3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의 중심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여기서 그 값을 이렇게 그려주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극값과 대칭의 중심과 또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있겠지. 그리고 이 교점까지
세 개를 한번 따져볼게. 이때 길이비가 항상 얼마가 돼야 되냐면 1대 1대 1이 된다라고 우리 확인하기로 합시다. 괜찮나 여기까지? 이게 3차 함수의 성질이야. 3차 함수의 성질. 좋아. 증명하는 건 쌤이 나중에 주말 때나 30분 빨리 왔을 때 그때 한번 정리해주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읍시다. 다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 대칭의 중심이 있고 극점이 있고 교점이 있잖아. 그치? 이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 얘가 얘와 얘가 세 개가 1대 1대 1이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요거 하나만 잠깐만 필기해 놓자. 최대 최소 맨 앞에다 잠깐만 필기해 놓자. 범위 내에 있는 수도 다 대입을 보고요. 그러니까 대입해야 돼요. 해야 돼. 범위가 넓으면 다 그것도 다 해야 돼요. 해야지 뭐. 3차 함수 무조건 대칭 중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본 3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그러니까 2차 함수 기본적인 형태 뭔가? ax 제곱이거든. 근데 이 ax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 q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무조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애초에 쓸 때 1차 항 쓰나? 안 쓰지.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사실은 3차 함수의 기본 형태야. 그리고 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모든 3차 함수가 표현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대칭의 중심은 3차 함수는 원래 존재해.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존재하지. 3차 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항상 존재해.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자, 다음에 6-1번은 2번으로 보자. 다 썼니? 지워도 돼? 아무 말도 없으면 지워도 되는 걸로. 안 썼어 아직? 왜 잘 늦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6-2번으로 넘어가자. 자, 이렇게. 자, y는 절대값 x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에 대해서 알아보자. x값의 범위는 4와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했네.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x의 x 플러스 3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마이너스 3과 0이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 중분을 갖고 0에서 한 점을 지나고 얼마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3차 함수가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주면 접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 근데 그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9만큼 내려줄 거야. 9만큼 이렇게 내려주면 이 그래프가 9만큼 내려갔을 거니까 이렇게 보자. 여기 있는 요 극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지. 맞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절대값 씌워줄 거야. 절대값. x축보다 작은 부분은 위로 올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다시 원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니 얘와 지금 절편과 극값이 같은 거잖아. 이 그래프를 접어서 그려주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는 절편과 그 다음에 극값이 같아지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되고 0, 마이너스 9를 지났으니까 0, 플러스 9를 지나는 함수가 y는 절대값의 x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9가 된다 써줄 수 있는 거지. 맞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냐면 x값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4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야. 여기까지 괜찮아? 플러스 1까지니까 1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 맞나 여기까지? 만약에 플러스 1이 여기 있었으면 이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 아니면 여기는 극값이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최소값은 어디냐면 당연히 여기는 경계점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제일 작을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요 극값보다 1이 더 크면 이때 최소값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줘야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값 저 x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한 함수가 안에 있는 함수 우리 fx가 따져준다면 f에 1을 넣어주면 1에 4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단 말이야. 원래 함수에 1 집어넣으면 양수래.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네. 이 절편, x절편의 절편보다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되는 거잖아.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x절편보다 클 거니까 1 값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0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어디 또는 어디야? 마이너스 4 아니면 극대값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극값의 좌표를 찾아보자.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전체 절대값을 씌워줘도 이 극값의 x좌표 변하지 않잖아. 그치? 일단 이거를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아야겠지. 맞나 여기까지?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아도 되고 쌤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자, 어딘가 대칭에 중심이 있겠지? 중심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에 0되는 점이 있지. 괜찮니?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전부 다 1대 1대 1이지. 괜찮니? 이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이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주어진 함수, 여기 있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큰 거를 최대값이라 쓰면 되고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좋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자, 제곱 8x 13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그냥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 4차 함수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말할 수 있니?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요 그래프는 그냥 최소값은 존재할 거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지. 최소값만 존재할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존재할 수 있어? 극값 중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의 극값을 실제로 구하기로 하자.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4로 묶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지. 조리제법 썼을 때 1 넣으면 0 될 거잖아. 그치? 1 넣으면 0 될 거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1을 넣어보기로 하자. 1 넣어보면 1 0, 마이너스 3, 2를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쓸게.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라 쓸 수 있겠지. 한 번 더 1 넣을 수 있겠네. 1 넣고 1 넣고 1 넣고 2 넣고 2 넣으면 0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것도 0 되겠네. 그럼 근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는 4의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어야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아?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로서 생겼다는 소리고 이것이 3차 함수인 거니까 1에서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고 한근을 갖는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맞네 여기까지?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줄 수 있다. 맞나 여기까지? 개형이 어떻게 생겨야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서 f1은 얼마냐면 대입할게. 1-6 플러스 8 플러스 13이잖아. 마이너스 5 플러스 3인 거니까 16이지. 최소값은 16이고 최대값은 없어야 돼. 맞나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좋아. 뭐지? 잠깐만.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쌤이 이거 이상하게 그리지 않았니?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가질 거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형아? 아니야? 안 듣고 있었나?
f에 마이너스 2 써주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래.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1이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봐도 되겠네. 그 증간표 있지. 증간표를 구해봐도 돼. 증간표를 한번 확인해보자. 자, 도함수야.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도함수가 제일 중요하지, 그치? 도함수가 0 되는 값 찾고 걔를 이용해서 f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f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부호를 따지면 얘가 0이고 얘도 0인 거잖아. 얘를 가지고 따져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얘 어떻게 생겼나? 여기서 감소하고, 뭐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다.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갖겠어?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증간표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증간표로 해도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2번이야. 자, 닫힌 구간 1과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4제곱 마이너스 4ax 세제곱 플러스 b야.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 6,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을 때 상수 a와 b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맞나, 여기까지? 상수 a와 b를 구해보자.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괜찮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다.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예상을 해봐야 될 거니까 이것의 도함수도 구해보자. 4a x 세제곱 마이너스 12의 ax 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4의 a의 제곱까지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0하고 3인 건데 0에서 중근, 3에서 한 근인 거야.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만 따져주면 3차 함수인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끝날 거고 중근을 가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나? 접하고 내려오고 올라가겠지. 그럼 부호만 따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감소하다가 기울기형,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얘가 3이겠지. 실제로 x축이 여기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쓸게. 근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서부터 해서 4까지야. 실제 구간은 1에서부터 해서 4까지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현재 1에서 최대값을 가질지 4에서 최대값을 가질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맞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확인을 해봐야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확실하게 최소값이 얼마인 걸 얻을 수 있어? x가 3일 때 최소다. 최소값을 갖고 f3은 마이너스 6인 건 우리가 얻을 수 있어. 근데 모르잖아. 1과 4 중에 어떤 게 최소값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f1과 f4를 한번 실제로 비교해 볼 거야. 근데 f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b 마이너스 얼마? 3a가 되겠지. 맞나, 여기까지? f4는 얼마야? 4를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4의 4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가 남을 거잖아. 그럼 얼마 돼서 남는 거야? b가 돼서 남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f1은 얼마니? b에서 3a를 뺀 거고 f4는 얼마야? 그냥 b야. 그럼 실질적으로 더 작은 건 얼마야? f1에서 더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최대값이잖아. 둘 중에 큰 걸 찾아야지. 큰 걸 찾으면 얼마? F4가 되겠지. 큰 거는 F4가 되고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문제에서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F4가 3인 거야. 그러면 F4는 3이고 F3은 마이너스 6인 걸 이용해서 A값과 B값을 연립할 수 있겠지.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응, 좋아. 시간 줄 테니까 요거 기본 문제 6-2번 다시 그대로 풀어보자. 좀만 빨리 풀어보자.
이제 칠판 볼까? 좋아. 이제 6-3번이야. 기본 문제 6-3번. 기본 문제 6-3번. 한 변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그림과 같이 점 찍은 부분을 오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자. 이렇게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선을 긋고 그래서 접어 올린대.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일단 볼게.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볼 건데 어디까지 보고 일단 여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자. 여기만. 자, 얘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잘라내서 여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접어서 올리면 상자 나오지 않나? 그치? 상자 나오지. 상자가 나올 건데 얘만 볼게. 여기.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우리 A 영역이라고 한다면 A 영역만 잘 잘라서 상자를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 대충 이렇게 생긴 모양의 상자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상자가 돼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밑면이 S라면 여기 있는 밑면도 S가 되겠지. 맞나? 여기까지? 좋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잘라내고 이 부분 잘라내면 여기가 S면 여기도 S일 거잖아요? 그치? 이 S라고 하는 이 뚜껑만 그대로 덮어낼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로 완벽하게 닫혀있는 어떤 상자 모양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셈이 색칠한 부분은 잘라낼 거야. 이 색칠한 부분을 잘라낼 건데 이 잘라낸 부분이 얼마냐면 이 길이가 X고 전체 길이 얼마야? 24가 된다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여기 얼마? X가 된다 쓸 수 있는 거야. 좋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도 마찬가지 쓸 수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24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요 한 변의 길이가 24 마이너스 2x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응. 자, 그리고 보자. 이 나머지 길이도 마찬가지야. 이 전체 길이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4야. 좀만 다시 그릴게. 자, 요 길이가 전체도 24가 될 거니까. 그치? 요 길이도 x지. 요 길이도 x야. 얘와 얘는 서로 같은 길이잖아. 맞나? 여기까지? 자, 여기를 a라고 잡고 이 길이도 a라고 잡자. 이 길이가 x고 x가 될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2a 더하기 2x가 24가 돼야 되겠네. 맞니? 여기까지? 2a 더하기 2x는 24가 될 거니까 여기서 a는 얼마 되는 거니? a는 12-x가 되겠지.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좋아.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길이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x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맞나?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4-2x가 된다. 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높이는 얼마인데? 높이는 x가 되겠지. 이렇게.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그러면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과 이때의 부피만 구하면 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넓이가 얼마야? 따라서 부피라고 하는 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는 거지. 맞나?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러면 이게 2x가 될 거기 때문에 2로 한번 묶어주자. 12-x에 얘도 2로 묶어주면 12-x가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12-x의 제곱이야. 그러면 2x의 x-12의 제곱이라고 부피를 써줘도 되는 거지.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높이 모두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12-x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x는 어때야 되는 거니? 0보다 크면서 12보단 작아야겠지. 그럼 이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 0과 12 사이에서 이 부피 함수가 x에 가는 함수로 변했는데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또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리자. 자, 0에서 한 근을 갖고 12에서 중근을 갖는
12에서 중근을 갖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지. 굳이 도함수 구하지 않고 이 정도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3차 함수니까 대칭의 중심이 있지. 극값과 x축과 표현한 점이 있을 거야. 주어진 범위가 0서부터 해서 12까지잖아, 이렇게. 최대값 얼마겠어? 이 극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우리 이거 그때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잖아.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이 되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그럼 11을 3등분으로 나누면 한 칸의 크기가 4잖아. 그럼 이때 극값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서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때 4의 부피는 얼마냐면 2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12 빼면 8이지? 그럼 곱하기 얼마니? 8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 2, 8. 8의 세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의 3승이 될 거니까 2의 9승이 되겠지. 2의 9승인 거니까 512가 최대 부피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좋아.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까? 기본 문제 6-3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자. 네. 왜? 줄게. 던져.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 응. 던져. 아니, 오버토스 할 수는 없잖아요. 잘했어. 이따 한 번 더 줄게. 이따 한 번 더 줄게.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칠판 지워도 되니? 영준아, 지워도 돼? 응. 이게 혼자 씩 웃고 있어요. 이게 혼자 씩 웃고 있어. 아닌가? 뭔가 표정이 되는데? 아니야? 나왔어? 지현이? 답 나왔어? 지현아, 답 나왔어? 어디? 멍 때리는 거야, 뭐야? 고민하고 있어? 알겠어. 지현이 다 했어? 아이고, 다 걸렸네. 유진이 모르는 거 있어? 틀려? 잘했어. 답 나올 수 있나? 소리가 있어.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넘어가도 될까? 자, 기본 문제 6-4번으로 넘어가자. 자, 기본 문제 6-4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치? y는 9-x제곱이 이렇게 했어. 그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9-x제곱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또 삼각형 ABCD가 사다리 꼴이 되도록 하는 포물선 위에 두 점 CD를 잡고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했네. 그치?
y는 9-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임의의 점 C를 잡을게. 이렇게 C점을 잡자. 괜찮아 여기까지?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t, 9-t제곱이라 잡을게. 함수의 이름은 9-x제곱이야. y는 9-x제곱. C점은 t, 9-t제곱인데 이 C점을 잡아서 x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각각 x절편과 만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서 사각형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각각 ABCD라고 잡기로 하자 이거야. 맞나 여기까지? 이렇게 ABCD로 잡았을 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알아보자. 좌표가 t라는 소리는 요 길이가 t라는 소리지, 그렇지?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는 9-t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사각형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윗변은 얼마야? 2t지. 자 이것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절편인 건데 근이 얼마니? 는 0 되는 값이 풀마 3이잖아, 그치? 요 절편이 각각 -3 플러스 3이 될 것이므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이 사각형의 넓이가 돼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이 ST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써주면 2t 플러스 9의 2분의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3-t 3 플러스 t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9-t제곱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해되니? 쌤은 그냥 9-t제곱 그대로 쓸게. 이라고 쓰고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0과 3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t값의 범위는 0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주어진 범위 0과 3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써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쌤 뭔가 식 이상하게 쓰지 않았어? 여기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6 돼야지. 여기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여기 얼마? 6이 돼야 되겠지? 괜찮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2 날라갈 거니까 t 플러스 3에 9-3, t-3, 9-t 3 플러스 t가 될 거니까 결국 t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t-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근이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이 있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잖아. 3에서 접하는 3차 함수야. 시작해서 끝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되나? 이건 도함수 구하지 않고서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로 접했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 3차 함수 자체의 대칭의 중심을 찾고 극점을 찾아서 1대 1대 1이 되는 거야. 차이가 얼마? 6이지. 3으로 나누면 2야. 크기가 얼마야? 2고 2고 2가 되겠지. 그럼 이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받겠어? 0부터 시작, 0이 어딘가 있을 거잖아, 그치? 0부터 해서 3까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라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t 자리에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s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제곱에 1-3이 될 거니까 플러스 2 곱하기 4, 4, 16이 돼서 3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이것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식 세워서 풀어볼까? 그대로 6다시 잡으면 돼요. 다시 풀어요. 그대로 식 세우기 다시.
칠판 지워도 돼? 다 했어? 자, 좋아. 6-5번으로 넘어가자. 기본 문제 6-5번. 이렇게.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대. 원기둥 하나가 이렇게 내접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원기둥이 하나 내접해 있는데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 X. 노란색 원기둥이 있는데 이것의 부피가 최대가 됐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부피가 최대가 됐을 때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알아보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보자.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반지름인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보자. 단면도를 그려봐야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원기둥의 원뿔과 원기둥의 단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원뿔의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지? 원뿔의 반지름 길이가 1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길이가 1인 거고 사실 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높이가 어떤 h라고 하는 상수로서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높이는 h야. 괜찮지? 자, 밑면의 반지름을 선생님 맘대로 이제 r이라고 잡아볼게. 여기는 r. 여기도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도 똑같이 r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 얼마나 잡을 거냐면 x라고 잡을게. 까지 괜찮니? 여기를 x라고 잡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h-x라고 써줘도 되지 않을까? h-x가 되는 거다. h-x가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쓸게. h-x 대 r은 h 대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이거 다시 할까?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 해도 돼? 다시. 그래서 h-x 대 r은 h 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RH는 H-X 곱하기 1과 똑같겠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피가 최대가 됐을 때 밑면의 반지름을 구할 거잖아. 반지름에 대한 함수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R 곱하기 H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니까 X라고 하는 것 대신에 H-RH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H의 1-R이 X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잡자. R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야. 원기둥의 높이를 센 맘대로 H라고 하는 걸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K라고 잡을게. 일단은 곱하기 K라고 잡자. 근데 이 높이가 X잖아. 쌤이 이걸 X라 썼구나. X라고 썼으니까 요거를 X라 썼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X니까 H의 1-R이 된다. 다시 파이 H의 R 제곱의 1-R이 부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R 값의 범위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어야지. R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을 거니까 R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원기둥의 부피에 관한 식이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 맞아, 여기까지? 이것의 최대값 구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 구해서 기울기가 0된 점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근데 어떤 중근을 갖고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은 우리가 그리는 거 연습해봤잖아. 그치? 걔를 이용해서 그려보자 이거지. 자, 파이 h는 상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다시 마이너스 파이 h라고 쓰고 r 제곱에 r-1이고 r 값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고 0에서 중근을 갖고 1에서 한근을 갖는 3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함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대칭의 중심이 어딨나? 여기 어딘가가 대칭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대칭의 중심과 극값사의 관계는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이 되겠지. 요 좌표가 얼만데? 0인 거잖아. 0과 1 사이의 길이비가 1대 1대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좌표가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x가 r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져?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최대값, 최대 부피는 v, r 대신에 3분의 1을 넣었을 때가 됐을 거니까 위식에 집어넣자. 파이 h 3분의 2의 제곱에 1-3분의 1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주면 돼.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문제에서 뭐만 물어봤냐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지만 물어봤네. 그래서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만 써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많이 어려워. 잘 봐야지. 여기. 이해 안 된 거 있어. 영준이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니? 이해 안 된 거 없어? 태균아, 대학 가야지. 일어나. 미안해. 방해했지? 상당히 요염하지 않아? 다 했나? 넘어가도 돼? 여기서 넘어가도 될까? 좋아. 출발 칠게. 응. 자, 보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6-6번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6-6번. 직교좌표 위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3,0이라고 하는 함수, 3,0이라는 점도 있는 거야. 자, a점이 있는데 요 점의 좌표는 3,0이야. 3,0이라고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위 어딘가에 쌤이 p점을 이렇게 잡을게. 점 p를 잡았는데 P점에서 A점과 이렇게 선분을 그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P점이 움직일 거니까 선분도 계속 AP 길이도 변할 것 같아. 맞지?
그럼 어딘가 떨어진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그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떨어진 거리, 선분 AP의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정의하자 라고 했을 때 일대 L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다시 보자. 자, P점의 좌표 뭐라고 놔둘 거냐면 P점의 좌표 또한 이렇게 놔둘게. T, FT라고 놔두자. FX는 뭐냐면 X제곱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선분 AP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선분 AP는 루트에 자, T-3의 제곱 T-3의 제곱 플러스 FT는 T제곱이지? 그치? T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인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 루트에 T에 4제곱 T에 제곱 6T 플러스 9가 선분 AP가 되고 이게 L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변수 T로서 정의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할까? 이 길이지.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아. 그리고 그때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언제 최소가 될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잠깐만 보자. 무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이거지. 무리함수는 증가함수 아니야?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때? 크지.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안에 들어있는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맞지? 이렇게 써야 돼.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최소가 될 거니까 무리함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안에 있는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LT가 최소가 되는 상황과 똑같은 거잖아. 그때 T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새로 나온 수 GT라고 정의합시다. 이것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아야 돼. 뭐 T값을 제한 범위는 없겠지. X축을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G'T 도함수를 구하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 이로 한번 묶어볼게. 이 T 세제곱 T 마이너스 3이라 쓸 수 있을 거니까 1 넣으면 0 되겠지?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조리치법을 다시 한번 쓸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으니까 0이 돼서 나온다 쓸 수 있겠지? 다시 한번 G'T를 구해봤더니 T-1에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야. 근데 뒤에 있는 거 판별식 쓰면 어때? 0보다 작잖아. 그치? 0보다 작아. 그러므로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따져줄 거니까 이때 G'T에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대충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 이렇게 생긴 거야. T만 쓰면 부호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부호를 대략적으로 따져주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소리.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따라서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때 LT의 길이는 루트에 1 집어넣자.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루트에 플러스 3, 4, 5, 5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 길이는 얼마야? T가 X좌표가 1일 때 그때 최소값 루트 5를 갖는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좋아. 쌤이 시간 줄 테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대로.